선호투표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정말 많은 민주시민분들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최근 민주당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폭력적인 사례로 기억될 전준희의 선호투표제 강행이 기어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물론 최고의 개혁파를 비롯해 정청래 전 대표까지 진작 이에 대해 당헌 당규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긴 했습니다만 소수결이라는 기괴한 단어만 남긴 채 선호투표제는 확정됐고 결국 정 전 대표마저 이를 수용하며 다가올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선호투표제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아직 전준희 쿠데타가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닙니다. 소수결로 강행된 것은 어디까지나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다는 코미디 같은 당규 개정안입니다. 당규는 뜯어 고쳤지만 그 위에 있는 당헌이라는 거대한 산은 전준희가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바로 민주당 당헌 제25조 5항입니다. 이 조항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방식과 절차를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30일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직관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당대표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은 바로 오늘 7월 16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당대회에 적용될 당대표 선출 방식은 30일 전인 6월 16일까지 확정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선호투표제 근거를 담은 당규를 개정한 날짜는 7월 14일입니다. 후보 등록을 불과 이틀 앞두고 룰을 바꾼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준희의 폭압적인 행태에 분노한 민주당원들은 당헌 제25조를 근거로 당규를 아무리 고친다 한들 이번 전당대회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반발했고 그 진통은 여전히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당규 개정안이 강행된 바로 그날 법원에 선호투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들어갔으며 해당 소식도 여러분께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전혀 예상 못했던 결과가 그것도 오늘 나왔습니다. 골 때리게도 법원이 이 사건의 신문기일을 잡았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법원이 선호투표제를 정지시켰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처분을 인용한 것도 아니고 청구인의 주장이 옳다고 판정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청구서를 즉시 입국컷하지 않고 민주당과 당원 양쪽의 주장을 직접 들어본 뒤 판단하는 절차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일전 이 가처분 소식을 전하면서도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개 당원이 거대 여당을 상대로 법적 싸움을 벌인 것 자체가 워낙 어렵고 법원이 정당 내부의 자율적인 문제라며 아예 깊숙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법원은 당원과 민주당이 법리로 결판을 낼 수 있는 판을 열었습니다. 당원의 저항이 가처분 싸움의 사실상 1차 관문인 법원 입구를 통과한 겁니다. 관련해 구체적 내용은 이번 소송을 가장 빠르게 진행한 유튜버 김디디의 단독 소식으로 직접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날씨도 덥고 검찰개혁도 그렇고 선호투표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정말 많은 민주시민분들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서류상으로 입국 컷을 낼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신문기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이명수 기자님께 전달을 했고요. 일단 만약에 이제 변호사분을 모집을 하다가 최후의 방법으로 이명수 기자님의 변호인 친구분을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당 관련 사건으로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그런 변호인을 지금부터 이제 빨리 찾아야 되고요.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왜 이 민주당에 향해서 이런 투쟁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우리 동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힘내실 수 있게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문기일이 잡혔다는 사실만으로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전준희와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보디 블로우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법원에 나가 후보 등록 30일 전까지 룰을 확정하라는 당헌이 있는데도 왜 후보 등록 이틀 전에 개정한 당규를 이번 전당대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 법원에 나가 설명해야 합니다. 또 전준희가 그동안 당헌 당규 위반이 아니라고 우겼던 정치적 주장과 달리 법원에서는 문장과 날짜를 놓고 답해야 합니다. 후보 등록은 7월 16일, 당규 개정은 7월 14일, 당헌이 정한 시한은 후보 등록 개시일 30일 전. 쟁점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선거 절차가 진행된 뒤라도 최종적으로 룰의 효력이 부정된다면 당선자가 정청래든 김민석이든 송영길이든 선거 효력과 대표 지위를 둘러싼 더 큰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준희를 비롯해 이 폭력적인 룰 변경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만 냉정하게 보면 당원들이 이기기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거대 여당이고 막대한 법조 자원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정당 내부 의사결정에는 가급적 개입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의 승리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당헌 제25조라는 명확한 법리와 함께 이것이 당원 한 사람만의 개인적 불만이 아니라 수많은 당원의 권리 침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청구인 숫자가 법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당원 10,000명이 분노한다고 위법이 합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당원 한 명만 문제를 제기한다고 명백한 위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원 한 명의 분노는 주관적인 불만으로 치부할 수 있어도 수백 수천 명의 당원이 같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면 이 사건의 현실적 무게는 달라집니다. 추가 신청이나 공동 법률 대응이 가능한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공식적인 참여 절차가 마련된다면 당원들이 합법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반복하는 말이지만 참으로 굴욕적입니다. 민주라는 이름을 가진 정당에서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짓밟힌 것도 모자라 당헌에 명백하게 적힌 당원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법원에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후보 등록 이틀 전에 룰을 바꾸고 다수가 반대했는데도 소수결이라는 말까지 만들어가며 밀어붙인 사람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준희는 당규를 고쳤지만 당헌까지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왕당파는 최고위를 찍어 눌렀지만 민주당원 전체의 입까지 막지는 못했고 법원마저도 최소한 당원들의 주장을 들어보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당원의 문장과 수많은 당원의 힘이 합쳐진다면 거대 여당을 상대로도 기적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탈당도 투표 포기도 아닙니다. 끝까지나마 당헌에 적힌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고 민주당의 주인이 누구인지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소수결로 룰을 강탈한 사람들이 결과까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당원이 법정에서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가르쳐줄 차례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